첫 전화 제가 직접 받습니다. 자타공인 차덕후 저 조코피가 추천하는 장기 렌트와 리스, 코피 빵빵, 취등록세, 보험, 정비, 비교 견적까지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필요한 선택만 내리시면 됩니다. 차량을 출고하는 순간까지 제가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코피빵빵으로 연락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민재입니다. 네, 자 오늘 레이커스 휴스턴 제가 이 경기 중계하고 왔는데 네. 중계하면서 처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 너무너무 졸전. 네. 레이커스가 96점에 그치면서 패했습니다. 네. 레이커스가 오늘 경기 승리하게 된다면 이제 시리즈를 딱 끝낼 수 있는 4차전 수입승을 바라볼 수 있는 경기였는데 안타깝게도 진짜 이제 클로즈아웃 게임이 얼마나 힘든지 다시 한번 또 느낄 수 있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네, 원정 클로즈아웃 게임이 제일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탈락 위기에 놓인 이 엘리미네이션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저도 본전이다 이런 마음으로 또 경기를 치르는 반면에 이게 무언가를 마무리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레이커스가 3차전 저희가 주말이어서 리뷰를 못했는데 3차전 진짜 기적적인 승리 아니었습니까? 진짜 네. 대단했죠. 제가 그 경기 중계했거든요. 토요일이었죠? 네. 어마어마했어요. 마지막에 사실 르브론 제임스가 그냥 경기를 포기하는 듯 했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마커스 스마트가 멱살 잡고 끌고 가고 여기에 르브론 제임스 3점 터지고 연장전 가서 승리를 따내면서 진짜 레이커스가 모두의 예상을 비웃듯이 이렇게 시리즈를 끝내는구나 싶었는데 확실히 휴스턴도 이 젊은 선수들 중심으로 저력이 있다는 게 오늘 경기에서 드러났습니다. 30초 미만인 상황에서 6점 차였는데 그 승부가 뒤집힌 게 NBA 플레이오프 역사상 두 번째였다면서요? 맞아요. 네. 저는 그날 이민재 위원이 그 아마존 중계를 하고 그리고 내심 저는 그런 기대를 했어요. 네. 이거 진짜 기록적인 경기다. 네. 그리고 이민재가 주말에 쉬지 않고 열심히 또 이렇게 해설을 했다. 진짜 설마 이민재 위원이 스튜디오 와서 이걸 설마 혼자 리뷰? 아닐 거야. 아니겠지 하고 제가 유튜브 스튜디오를 계속 새로 고침했거든요. 진짜요? 네. 엄청난 기대를 많이 하시는군요. 농담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 경기를 리뷰를 못했지만 이 경기 레이커스가 졌기 때문에 리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이야기거리가 있어서 하는 거니까. 릅가는 아니잖아요. 저는 르브론 제임스 좋아해요. 좋아하는 편인가요? 네. 좋아합니다. 저는 릅형이거든요. 르브론을 평균적으로 항상 평정심과 함께 생각하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맞아요. 졌다고 냅다 올린다 또 이런 댓글이 제발 내 유튜브엔 좀 달지 말아주세요. 진짜 그런 건 거 아니죠. 없습니다. 사실 이 경기가 오늘 열렸던 경기 중에 가장 빅게임이었어요. 클리블랜드 토론토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엔비드 돌아와서 조진 필라델피아 보스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 그거는 엔비드 까면 되긴 하는데 근데 엔비드 이 정도의 레벨이 이제 아니긴 해요. 이제 엔비드는 이런 리뷰를 할 그런 그 깜냥도 아닙니다. 완전 엔비드가 돌아오면서 필라델피아 오펜스가 꼬이는 걸 보고 맞아요. 이게 참 시리즈 도중에 갑자기 또 들어오게 되면 이런 또 역효과가 있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그래서 레이커스 휴스턴을 저희가 리뷰를 하는데 오늘 저는 르브론 제임스의 역대 플레이오프 단일 경기 가운데 최저점의 경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진짜 르브론 제임스가 오늘 경기는 거의 최악 오브 최악이었는데 10득점에 4개 리바운드 9개 어시스트 턴오버가 무려 8개였습니다. 전부 다 거의 패스미스였고 라이브볼 턴오버였거든요. 그러니까 드립을 치다가 놓치는 경우도 은근히 많았고 상대 압박에 좀 시달리면서 어이없게 이 야투 실수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고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좋지 않았는데 물론 르브론 제임스가 지난 경기도 턴오버는 8개였지만 그만큼의 득점력을 뽑아줬는데 오늘 경기는 그게 안 됐죠. 벌어오는 돈이 많지 않은데 세금을 너무 많이 내버렸고 자 디안드레 아이튼 후드로 까기 전까지 제일 잘했는데 진짜 최고.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갑자기 완전히 고삐로 나와버린 플레이로 플래그런트 파울 2로 받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메 우도카 그리고 알페렌 생군 모두 플래그런트 2가 나올 줄은 몰랐다 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저도 원정도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디안드레 에이튼도 경기 끝나고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더티 플레이어가 아니고 그냥 팔 쪽으로 갖다 대려고 했는데 우리 둘 다 땀이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살짝 미끄러지면서 칠 수밖에 없었고 나는 너무 난 미안하고 하지만 나는 더티 플레이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 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인터뷰 보니까 에이튼이 그 정도로 더티하게 할 만한 선수는 아닌 것 같다라는 또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미안하다는 그 표현을 하기 굉장히 쉽지 않은데 에이튼은 어쨌든 본인의 또 평정심을 좀 잘 유지할 필요는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미끄러졌다고도 볼 수는 있는데
그냥 미끄러져서 한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에이튼의 플레이가 오늘 굉장히 잘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맞아요, 있었고 네. 마커스 스마트도 3스틸 3블락을 했지만 야. 오늘 플레이가 좋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맞아요. 9득점, 2리바운드, 5어시스트, 턴오버 4개였습니다. 네. 여기에 야투도 8개 중에 단 3개만 넣었기 때문에 결국 스마트가 수비에서는 어느 정도 힘을 보탰지만 공격에서의 아쉬움이 드러나면서 1옵션이 부진한 르브론 제임스 중심에서의 레이커스, 여기에서 나머지 선수들이 뒷받침을 해주지 못한다면은 당연히 패배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르브론, 스마트, 또 루크 캐너드도 오늘 야투가 3개밖에 없었고 휴스턴은 선수들이 고루 활약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진짜 이 젊은 선수들이 자신의 포텐을 완전히 터뜨렸다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알페레스 행군이 19득점, 6리바운드, 2어시스트, 스틸과 블럭 1개씩, 야투 50%, 자유투가 조금 아쉬웠고 네. 아멘 탐슨은 23득점에 4리바운드, 7어시스트, 야투 16개 중에 10개, 리드 셰퍼드도 17득점에 3점 슛 4개를 터뜨렸습니다. 네, 이 아만 탐슨이 오늘 점퍼를 많이 시도했거든요. 네. 특히나 뭐 숏점퍼 그리고 미드레인지 게임도 좀 가져갔는데 이 부분이 또 레이커스의 다음 경기 새로운 또 대비책이 나와야 될 것 같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전까지도 뭐 비슷하게 수비를 했는데 아멘 탐슨이 좀 주저하거나 넣지 못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경기 끝난 다음에 인터뷰에서는 아멘 탐슨이 상대가 밑으로 쳐지니까 내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슛을 던져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있었고 사실 이 부분은 뭐 시즌 내내 커리어 내내 연습을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놀랍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놀랐는데. 네. 맞아요. 이 정도는 놀라운 수준이긴 한데 그래도 레이커스가 충분히 이제는 대처를 좀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리드 셰퍼드와 에런 할러데이가 서로 거의 플래툰으로 나왔는데 이 두 명이 3점도 많이 집어넣었고 둘 다 덩치가 작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상대 매치업의 사냥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았잖아요. 네. 특히나 이날 스틸도 3개였고 셰퍼드가 대학 때 뭐 1년이긴 했지만 대학 시절에도 스틸은 2.5개, 블락은 또 0.7개였거든요. 이걸 훑어내는 블락이 굉장히 좋은 선수라 맞아요. 오늘 셰퍼드는 수비에서 구멍이 안 됐고 공격에서는 뭐 3점 4방 네, 아주 좋은 활약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휴스턴은 오늘 그 젊은 선수들 위주로 무언가 좀 절박함이 보이는 맞아요. 그러니까 피지컬한 경기가 무엇인지 수비에서의 공헌도를 확실히 보여주는 오늘 휴스턴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르브론 제임스가 속공 전개할 때 초반에 휴스턴이 이 플래그런트 파울을 지적받지 않는 선에서 굉장히 하드하게 파울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르브론 제임스가 코트 바닥을 뒹굴고 팔꿈치 쪽에 살짝 통증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저는 이 휴스턴의 약간 피지컬한 플레이 초반에 절대 쉬운 레이업과 덩크를 내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경기 내내 이어졌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휴스턴의 수비가 조금씩 더 살아나고 있습니다. 물론 휴스턴이 정규 시즌에서 좋은 공격팀이긴 했지만 원래 이 팀의 색깔은 수비거든요. 그럼요. 휴스턴의 실점 3차전 3쿼터부터 살펴보면은 17점, 21점, 21점, 26점, 18점, 31점까지 그러니까 최근 6개의 쿼터 가운데 4개 쿼터에서 21점 이하로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4차전 4쿼터 같은 경우에는 뭐 가비지 게임이었기 맞아요. 때문에 네. 사실 저 31실점도 단순히 많이 실점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말씀대로 뭐 3차전 후반부터는 이메이 우도카 감독이 원래 원하는 그런 색깔의 농구를 구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스틸 17개를 기록했는데 프랜차이즈 플레이오프 타이 기록이라고 하고 그리고 스틸을 많이 기록하다 보니까 턴오버에 의한 득점, 속공 득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네. 턴오버에 의한 득점도 30대 19로 휴스턴이 우위를 가져갔습니다. 네, 오늘 뭐 그랬기 때문에 덩크의 개수도 타리슨도 여러 개의 덩크를 찍었고 뭐 생군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하루 종일 레이커스는 볼 간수가 안 됐고 네, 그 중심에는 메인 볼 핸들러 마커스 스마트, 르브론 제임스, 루크 캐너드의 턴오버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선수들끼리 하나로 똘똘 뭉쳤고 경기 전에는 알페른 센군이 선수들 모아놓고 연설을 했다고 하죠. 우리가 여기서 물러날 수 없다라는 맞아요.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아멘 탐슨이 경기 이후에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 매 경기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코치진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어떻게 플레이해야 하는지 알게 되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증명해냈다고 생각한다. 경기 전 센군이 우리에게 집에 가고 싶지 않다라는 스피치를 했고 그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우리 모두를 다시 불러모으고 이건 우리가 끝내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말해준 것이 정말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 인터뷰를 경기 끝나고 직후에 됐었거든요. 네네. 네, 이 알프레스 군의 스피치가 엄청나게 큰 동기부여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선수 개개인의 이름 다 언급하고 우리가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엄청나게 좋은 활약을 펼쳤다라는 또 얘기를 했었죠. 그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받으니까 센군이
이제 영어를 좀 하다 보니까 말이 너무 많아졌다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었는데 네. 확실히 지금 벼랑 끝에 몰리긴 했지만 그래도 휴스턴 선수들의 분위기 자체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또 아멘 탐스는 이번 시리즈 내내 우리의 수비는 좋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루커 캐너드나 마커스 스마트 같은 선수들을 너무 자유롭게 놔두는 등 대응이 부족했다. 우리는 그들을 훨씬 더 존중해야 된다. 훌륭한 선수들이기 때문이다. 오늘 그 매치업들에 대해서 완전 집중했던 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캐너드가 시리즈 평균 득점이 20점이 넘었고 스마트도 뭐 너무 3점을 많이 집어넣고 또 지난 3경기, 오늘 경기까지 포함해도 스틸이 13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마커스 스마트를 뭐 무시했다기보다는 스마트나 캐너드에 대한 수비가 아멘 탐슨에 대한 이야기대로 또 대처가 좀 안일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물론 그 선수들도 잘하는 선수들이지만 르브론이나 다른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쓰다 맞아요. 보니 더욱더 캐너드나 스마트에게 공간을 내주게 된 것 같았는데 네. 집중을 하니까 또 맞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멘 탐슨이 얘기했던 좀 자유롭게 놔둘 수 있는 선수 목록은 제가 정해드릴게요. 네네. 벤더빌트, 벤더빌트, 라라비아, 라라비아, 아두티에로, 막시 클리바. 티에로와 막시 클리바는 뭐 못 나오겠죠. 네, 오늘 가비시 타임 때 나와서 하루 종일 지금 서로 시비 붙고 싸우는데 사실 스마트와 캐너드는 아멘 탐슨의 이야기대로 가만히 내버려두면 15점, 17점 넣고 네. 캐너드는 석점, 그다음에 스마트는 스틸로서 무언가 분위기,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는 선수들이어서 맞아요. 저는 계속 이런 마인드셋으로 5차전 원정 경기도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걸 반대로 생각했을 때 루크 캐너드가 너무나 좀 답답하더라고요. 왜 안 던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해설하면서 진짜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제발 좀 던져라. 네, 그런데 그게 캐너드이기 때문에 뭔지 아시겠죠? 네. 해설하다 보면 그렇잖아. 저기서 왜 안 던질까요? 이게 아니라 쟤는 저기서 안 던지기 때문에 이제 나도 얘기를 그만해야겠다. 왜냐하면 내가 무슨 뭐 조이스틱으로 조정하는 것도 맞아요. 아니고 3점은 정말 초 울트라 와이드 오픈 슛 어라운드 상황 아니면 잘 안 던집니다. 네. 컨테스티드 3점 거의 맞아요. 없어요. 네, 꼭 치고 들어가죠. 그러니까요. 치고 들어가면은 더 안 좋을 텐데. 이 친구는 역사상 놓고 봐도 최고의 슈터 중 한 명으로 손꼽힐 정도인데. 그게 성향이야. 네. 근데 진짜 이게 찾아보니까 클리퍼스 시절에도 그래서 터런루 감독에 진짜 많이 혼냈대요. 던지라고. 팀의 훈련 도중에 너 슛 안 던지면은 팀 훈련에서 오늘 배제할 거야 라고 했는데 진짜 안 던져서 벤치로 불러들였다고 하더라고요. JJ 레디도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정도로 그 예전부터도 루크 캐너드가 이 진짜 좋은 손을 갖고도 슈팅을 안 던지는 게 참 답답했던 부분이 있을 텐데 이제 캐너드도 좀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닌가. 캐너드가 만약에 농구 대잔치세였잖아요. 네. 진짜 경기가 방영되는 도중에 뺨 많이 맞았어요. 진짜. 그만 이 새끼 하면서 진짜. 왜 안 던지냐고. 어제도 제가 그 정관장이랑 KCC 경기 중계했었잖아요. 전성현 선수가 하나 던지고 놓쳤어. 그리고 리바운드 잡았는데 전성현 선수가 와이드 오픈인데 안 쐈어. 그래서 내가 바로 정관장 벤치를 봤거든요. 유도훈 감독 거의 넘어갈 뻔했어. 맞아. 안 던지니까 전성현 백업을 이다 이 새끼 이러면서. 근데 맞아. 그거를 양희종 코치가 말리더라고. 그러니까 와이드 오픈에서 안 던지는 거는 사실 슈터에게는 직무유기인데 캐너드는 커리어 내내 그래왔기 때문에 그냥 해설하면서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자.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렇게 와이드 오픈에서 안 던지고 드리블 치는 또 다른 레이커 선수가 있죠. 누가 있나요? 제이크 라라비아. 드리블 치면 한 번 칠 때마다 한 $100씩 통장에서 가져가요. 드리블 5번 치면 $500.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외곽도 좀 불안해서. 그렇죠. 예. 슛 메커니즘이 코너에서 쏘면 왼쪽으로 많이 빗나가는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어이없이 벤더빌트급의 백차를 날릴 때도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 그래서 저는 캐너드가 저는 5차전에서 굉장히 의식적으로 슈팅을 좀 많이 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캐너드나 마커스 스마트 같은 선수들이 힘을 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르브론 제임스도 어쩔 수 없이 좀 지친 것 같다. 물론 오늘 휴스턴의 수비가 좋긴 했지만 르브론이 좀 많이 지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플레이오프 커리어 최소 득점을 따져봤을 때 르브론 제임스 커리어 역사상 3번째로 적은 득점을 오늘 기록했습니다. 야, 그런데 한 자리 득점이 있었다는 것도 좀 놀랍긴 하네요. 네. 2014년과 11년 이때는 그래도 전성기 시절 아니겠습니까? 최전성기지. 네, 그런데도 7득점과 8득점에 그쳤었는데 오늘 경기 2020년 플레이오프 1라운드 4차전 휴스턴전에서 10득점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네, 2007년 동부 파이널 1차전 그때 디트로이트는 최고의 수비팀이었는데 10점 하지만 결국 이 시리즈는 잡아냈고 2020년 플레이오프 1라운드 2차전에서 포틀랜드 전 10점
롯데는 또 우승했고. 맞아요. 네. 그런데 르브론 제임스가 너무 많이 뛰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지난 3경기에서 1차전부터 3차전까지 평균 40.7분 동안 25.3득점, 9.7리바운드, 8.7어시스트, 2개의 스틸, 4.3턴오버, 야투 47%, 3점슛 43.8%까지 전체적으로 굉장한 이 볼륨을 내면서 효율도 자랑을 했고 그러다 보니 레딕 감독이 많이 쓰게 되었고 직전 경기 또 연장전까지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르브론 제임스도 좀 지쳤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딱 41살의 경기를 펼친 거 아닌가요? 아, 맞아요. 네. 딱 그냥 나이를 좀 이겨내지 못하는, 왜냐하면 3차전과 4차전 사이에는 또 이동은 없었지만 휴식이 하루밖에 없었고 맞아요. 40.7분을 뛰다 보니까 네. 네, 결국 시리즈 후반부로 갈수록 르브론 제임스의 에너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뭐 네. 이렇게 봅니다. 5차전이 레이커스로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공격에서의 해법을 찾는 게 레이커스로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우리는 이 쿼터의 경기를 잘 풀어갔고 점수 차이를 어느 정도 좁히기 시작했다. 그러고 나서 몇 차례 실책을 범했는데 이것이 우리의 아킬레스건이 됐다. 휴스턴 상대로 볼을 잘 간수해야 되고 상대에게 곧바로 득점을 허용하는 실책을 너무 많이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오늘 밤 내내 우리는 그런 실책을 저지르고 말았고 분명히 나부터 시작된 문제다. 인정했군요. 네, 내가 저지른 실책들을 용납할 수 없다. 수요일 5차전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오늘 밤 우리의 문제는 수비가 아니었다. 문제는 공격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휴스턴이 빼어난 공격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레이커스가 공격에서 압도를 해야 이 시리즈를 빨리 끝낼 수가 있는데 르브론 제임스가 확실히 좀 현상은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딱 이런 인터뷰에서 나옵니다. JJ 레딕 감독은 우리는 앞으로 며칠 동안 오늘 밤 발생한 24개의 턴오버 중 일부라도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데 시간을 할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실책이 많아도 너무 많았고 대부분이 라이브 볼 턴오버였기 때문에 휴스턴이 계속해서 리듬을 살릴 수가 있었고 결국 가비지 게임. 네. 자, 3대 0에서 4대 3으로 뒤집힌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죠. 네, 하지만 레이커스는 노장팀이고 네, 그리고 또 현재 오스틴 리브스와 돈치치가 빠져있기 때문에 최대한 시리즈 빨리 끝내야 돼요. 맞아요. 그래야 또 르브론 제임스도 쉴 수 있고 네. 그렇다면은 오스틴 리브스의 뭐 복귀 가능성도 좀 열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일단 5차전은 레이커스가 홈에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네, 목요일이죠. 네, 네. 굉장히 유리하고 케빈 듀란트도 한 몇 주간 결정한다고 하죠. 네. 예, 여기에 오스틴 리브스는 그래도 복귀할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씩 생기는 것 같긴 한데 결국 레이커스의 5차전 경기력, 휴스턴의 이 반등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시리즈는 이제 목요일 5차전 열리게 됩니다. 과연 휴스턴이 다시 한번 멍군을 부를 수 있을지, 레이커스가 만약에 패하면 또 비행기 타고 휴스턴 가야 되거든요. 분위기가 엄청나게 요동칠 것 같아요. 그렇죠. 시리즈를 레이커스는 무조건 네, 다음 경기가 마치 탈락을 앞둔 그런 엘리미네이션 경기를 펼치듯이 레이커스에게는 좀 필사적으로 네, 그리고 또 절대적으로 승리를 따내는 그런 경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상 레이커스 휴스턴의 오늘 경기 4차전 리뷰를 함께 해봤고요. 저희는 다른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